자, 추미애 장관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심 끓는데 예. 민주당이 너무 얌전하다. 예. 그래서 내가 야성 회복을 위해 나서겠다. 들으셨어요 이 얘기? 브라보. 네, 들으셨냐고? 잘한다 추미애. 그러니까 내 말은 들었냐고? 저는 그 겸공에서 이미 느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건공을 그래서 보면서. 추미애 장관이 추후 행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추미애 장관은 일단 제가 겸공을 봐서 이제 얘기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는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명분이 중요하죠. 정치인이 왜 내가 다시 정치를 시작하고 내년 총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제가 보니까 과거에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 상반기에 국회의장도 비개혁적 인물이었다. 지금 현재 국회의장도 개혁적 인사는 아니다. 비개혁이지 뭔 개혁적 인사는 아니다고 돌려서 말해 비개혁이지. 아니 좀 이렇게 국어적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짜증날라고 그러네. 민주당이니까 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지지층들이 분노하는 게 있어요. 분노하죠. 실제로 그 두 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이 있고 실제로 우리의 개혁 작업을 굉장히 지연시킨 것도 그렇죠. 있습니다. 의장이.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당선이 되면 6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혁 의장 정말로 국회의장으로서 개혁 의장으로서 개혁 의제를 완수하겠다라는 본인이 생각했던 개혁 의제를 완수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번 국회에서는 뭐 지금 보니까 뭐 탄핵을 논의하기까지는 진전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탄핵 의석을 줬다. 그러니까 3분의 2 의석을 180석 이상의 3분의 2 이상. 아니, 그리고 당연히 3분의 2 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핵 의석을 달라고 내년 총선에 호소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탄핵 의석이 됐을 때 결국 국회의장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 탄핵 의장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절차를 완수하겠다. 본인이. 네, 본인이. 그래서 저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총선의 기본적인 구도가 심판론, 견제론이잖아요. 네. 쉽게 생각하면 심판하자. 그렇죠. 이런 민생 파탄 내고 정치 보복하고 구속영장만 남발하는 압구정 정권,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 심판하자. 라는 여론의 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윤석열과 가장 크게 맞섰고 윤석열과 가장 크게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 봤을 때는 추미애거든요. 윤석열과 가장 크게 싸웠고 지금 그때 추미애가 징계했던 내용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제대로 때문에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이 대통령 건이라서 지금 또 속도를 늦추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추미애 장관의 이런 어떤 그 정치 재개, 아무튼 정치 선언은 환영한다. 예, 굉장히 그러면 큰 파급력이 있을 것 어느 같고. 지역으로 가야 되죠? 저는 광진은 좀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시 광진에 나가는 거에 대한 부적절함이 있을 거고. 왜요? 왜 부적절하죠? 아무튼 본인이 이제 거기 내놓은 지역구고 이미 이제 그 의원이 있잖아요. 누구죠? 경쟁력이 낮은 의원도 누구? 아니고 고민정 의원이 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민정 의원을 지금 옹호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고민정 의원이 어찌됐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또 고민정 의원과 싸우는 것도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친명과 싸우는 거잖아요. 네, 아니, 네. 친문과 싸우는 거니까 네, 네. 모양새도 안 좋고 전직 장관이고 고민정 의원도 대변인도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정치 1번지인 종로나 아니면 조금 더 개혁성을 갖고 간다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 일종의 지금 어떤 개혁과 반대로 가고 있는 당의 개혁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의원들과 한번 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종로나 네. 아니면 소위 이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의 지역구로 예. 간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세 번째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다면 안전에 대구에 영남의 딸 대구 세탁소집 딸이 호남 광주에 가셔갖고 광주의 비개혁적 광주의 개혁과 호남의 개혁을 이끄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상당히 상징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추미애 장관 정도가 그냥 당선을 되기 위해서 어느 당선이 쉬운 지역구에 가는 이런 모양새보다는 기왕에 어떤 그런 어떤 결기로 나오셨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상당한 어떤 메시지를 준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개혁을 기치로 어떤 가장 개혁을 이렇게 늦게 가고 개혁이 굉장히 더딘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비개혁적인 의원들에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호남의 여론이 좀 개혁해라. 호남 의원들 진짜 일 안 한다. 교체율이 제일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역 교체율이 가장 높은 게 호남인데 이런 호남에 가서 어떤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전현희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현희 위원장도 몸파 웰컴. 뭐 어디에 웰컴? 너무- 뭘 환영하는 거예요? 뭘? 너무 큰 자산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전현희 추미애 이 쌍끌이로 이재명 지금 지도 체제, 이재명 총선을 잘 이끌을 수 있을 거다. 전 정말로 앞자리에서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울시장 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에 안 나가고? 아니 안 나가는 건 아니고 이게 굳이 따지면 서울 우리 민주당 안에 없었던 서울시장 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 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물이라는 것이 예. 선천적으로 주어진 일종의 위기와 운명이 있고 예. 후천적으로 내가 만들어진 운명이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일종의 그 영웅서사에서 보면 위기 극복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싸우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전현희 위원장은 그동안 이게 좀 싸우는 이런 모습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와 확실하게 싸우면서 사람들한테 각인을 확 시켰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본인에게 없었던 뭔가 영웅과 관련된 뭔가 위인과 관련된 이런 그 서사가 내레이티브 스토리가 하나 플러스 된 거거든요. 내러티브. 내러티브가. 그리고 내러티브가 아니고 내러티브. 이렇게 끊으실 거예요. 끊을 지금 거예요. 진짜 이렇게 너무 말이 기니까. 지금 쇼츠 하나 나왔는데 지금. 안돼 말이 길어. 끊어버려야 돼요. 말이 너무 길어. 근데 저는 이번에 또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예. 통영의 딸이다. 내가 통영의 맞아요. 딸인데 통영의 후쿠시마 오염수,核폐수 문제와 싸우겠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고 달라진 전현희, 변화된 전현희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총선도 총선이지만 예. 길게 보시고 차기 오세훈이 대선으로 가면서 공백이 생기는 현역이 없는 서울시장 선거. 차기 서울시장 선거, 지방선거도 윤석열이 살아있다면 윤석열의 또 심판에 대한 선거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가장 아주 가까이서 싸웠던 전현희 위원장이야말로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 민주당의 어떤 보배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위원장을 전화 연결해 볼까 했는데 이미 오마이뉴에 나오셔가지고 아 정말로요? 해볼까요? 해보시죠 한번. 근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래도 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또 이렇게 네트워크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아무나 그러니까 이렇게 뭐 누구죠? 김현성은 어려운 그런 그러면 네트워크. 저랑 전화 통화 한번 하시죠.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아유. 바쁘신지 아마 전화 안 받고 있어서. 별거 아니시네 우리 최 교수님도. 아니 그냥 바쁘신 일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근데 이 점심 먹다가도 받는 사람이 아니, 진짜 가까운 사람. 이 점심 드시겠지 뭐. 그러시겠네. 특별하게 바쁘지 않을 죄송합니다. 거예요. 점심 먹을 때는. 그럼 나중에 전화가 오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